최근 화제가 됐던 국제 이슈들과 키워드를 통해 뉴스의 속살을 알아보는 이현우의 월드아이 시간입니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이슈의 키워드는 비트코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비트코인과 무기 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잖아요. 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현지 시간 1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트럼프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58,000대에서 계속 비트코인이 움직이다가 정말 딱 총격 사건이 발발하니까 순식간에 6만 달러 선을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실제로는 11일 만에 6만 달러 선이 회복한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이 트럼프 총격 사건과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코인 시장과 얽힌 최대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랐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자체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6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부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정치 테마로 인해서 이제 올라갔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달 들어서 여러 대선 공약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본인이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 중인 이제 가상화폐 관련 규제들을 이제 대부분 다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 자유를 보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또 공화당 강령까지 집어넣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격 사건 전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공화당 보수층들이 확실히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가상화폐 기반 예측 베팅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70%로 보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 15% 정도 나오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 기대감을 타고서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될 11월까지는 이제 이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정부가 9월부터 아마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내세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코인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들썩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좀 살펴보는데 차트를 보면은 제가 그 최근에 봤던 게 비트코인이 이제 51,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 총격 사건 전에도 사실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 조금 보이긴 했었어요. 살짝씩. 네.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의 미국 대선 그 당선이 유력해졌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다라는 기사도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크립토 프레지던트라는 말이 빈말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한데 이제 그렇게 지난주부터 뭔가 비트코인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제 그 직전에는 또 갑자기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독일 경찰청이 보유한 비트코인 대부분을 매각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과 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는데 요거는 또 정확하게 어떤 이슈인가요? 네, 사실 독일 경찰청에서 올해 1월에 한 불법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 일당을 검거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독일 경찰청에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를 하게 되면서 이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들 일당을 체포를 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5만 개 정도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시가로 22억 달러치였는데 이걸 독일 작센주 경찰청에 압수를 한 뒤에 이제 지난달부터 독일 정부가 이걸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이제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코인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미국 정부도 이렇게 압수한 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독일 정부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 독일처럼 직접 대규모 현금화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독일 정부가 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굉장히 빨리 처분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독일이 처한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나 석유 수입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급등을 했고, 특히나 이제 지방 정부들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정부가 내년도에는 긴축 예산이 짜이게 됐어요. 이 연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현금화를 시켜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쓰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가 지금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매도에 나서는 주된 요인은 이게 해킹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빨리 현금화를 해야 이제 뭐 몰수된 코인이 이제 독일 정부 계좌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은, 특히 이제 코인 해킹에서는 이제 굉장히 전문 국가로 알려진 나라가 북한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해커 집단이 이 돈을 빼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빨리빨리 현금화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해킹의 이제 최고봉이 북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사실 거의 전 세계 모든 코인 거래소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은 이제 배후 중 하나로 지목이 되는 곳이 이제 북한의 해킹 집단, 이렇게 불릴 정도로 대단히 악명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난 2014년 일본의 이제 마운트 곡스 거래소에서 8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이제 최근에는 또 지난달 일본의 DMM 거래소라는 곳에서 3억 5천만 달러 규모 이제 또 비트코인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배후가 결국에는 북한 해커들이 아니냐, 이런 지금 소행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 동안에만 이제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에서 해킹으로 훔친 비트코인 액수만 합쳐도 적어도 30억 달러는 넘는다, 이런 지금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 집계를 한 조사로는 이 돈 대부분이 북한의 핵이나 아니면 미사일 개발에 쓰인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전체 북한의 무기 개발 예산의 30% 이상은 이런 비트코인 해킹으로 얻은 게 아니냐, 이런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커 중에 비트코인 전문 해커로 유명한 집단은 라자로스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는데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코인 해킹만 하는 데가 아니라 뭐 랜섬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악성 피싱 프로그램을 퍼뜨리거나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국가의 군사 기밀이나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기밀들을 빼내는 공작도 함께 벌이는 그런 악명 높은 해킹 단체로 알려져 있어요. 북한은 또 이렇게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이제 또 음성적인 방법으로 현금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 서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신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계속 다른 거래소로 이전을 하면서 돈 세탁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는 뭐 아니면 뭐 중동 지역까지 가가지고 혹은 이제 자산가들을 오프라인으로 또 접촉을 해서 우리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뭐 얼마에 이제 가져가면은 대신에 현금을 얼마나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거래를 통한 현금화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의 외교관들도 여기에 동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BBC에서 이쪽 관련을 해서 여러 취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상당히 많은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코인들을 해킹을 통해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거를 현금화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무기 개발에 이걸 악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코인 그런 해킹과 돈 세탁 관련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관련 기사 그 내용 하나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북한이 가상자산을 훔치거나 갈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심지어 그거 불법 수익금을 세탁하는 방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북한은 온갖 곳에서 다 이제 거래에 대한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탈출구를 마련하는 굉장히 좀 집요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 사실상 이제 북한은 비트코인을 매개로 좀 국제 간의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네, 지금 사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상당히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는 완전히 퇴출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달러 결제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외화 결제도 그렇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 신뢰도도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무역을 하려면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바터 거래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아예 물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 코인을 매개로 한 거래가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북한과의 거래는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기 거래의 경우에는 뭐 추적이 어렵게 아예 뭐 현금으로 서로 돈을 오고 간다고 해도 이게 또 꼬리표가 붙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 자체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코인들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 결제 시스템을 좀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 지금 뭐 러시아나 이란 같은 나라들이 있죠.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서 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패 관료들이 자산을 자꾸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로 자산을 유출을 하려다가 이제 사법 당국에 걸려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지금 압수한 비트코인이 약 4만 6천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시가로 따지면 한 27억 달러 정도 압수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일단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국의 정부 관료들도 이제 비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네요. 네.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그게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만큼 나온다면은 아마 뉴스로 나오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걸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전쟁이나 네. 어떤 이제 국제적인 뭐 분쟁이나 내전 사태가 발발했을 때 좀 일반 법정 화폐를 사용하기 어려워진 국가들이 뭔가 이제 좀 코인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뭔가 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좀 폭등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일단 비트코인을 이제 전쟁 때 좀 유난히 찾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다른 이유보다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상 달러를 제외를 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정 정도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화폐다. 뭐 다른 국제 화폐들도 있지만 또 이제 꼬리표가 붙기가 좀 어렵죠. 이제 이력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매력들이 아마 제기가 되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나 아니면은 달러가 비상자금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전복을 다시 시킬 때 당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이제 트럭 4대에 이제 금하고 달러를 싣고 도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도주를 할 때 이렇게 금을 싣고 간다거나 또 이것보다 앞서서 1975년에 이제 남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를 한 이후 남베트남이 멸망을 할 때 이제 당시에 응우엔 반티에오라는 총통이 이제 수송기에 금괴 2톤을 싣고서 대만으로 도주를 한 이야기 등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은 금이나 혹은 은 같은 귀금속들로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이게 또 무게가 또 만만치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트럭을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 수송기를 섭외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한 많은 가치를 가지고 가려면은 그만큼 이제 운송 수단이 필요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달러나 금은 또 이제 일반 시장에서 또 환전을 해야 합니다. 암 시장에서 환전을 하려면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반 시장에서 이거를 환금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불법 자금이 걸리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닉 자금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여러모로 이제 훨씬 더 은닉하기도 더 쉽고 그리고 이제 수송하기도 훨씬 쉽다. 비트코인은 일단 계좌 비밀번호를 갖고 있으면은 어디서든 이제 휴대용 PC로 자금을 찾을 수 있고 또 비밀리에 환전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은닉 자금들이 대부분 코인 형태로 지금 많이 변형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그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그 코인 전문가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이 AK 라디오 말고 제가 다른 그런 방송 할 때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는 네. 달러를 대체하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특히 네. 전쟁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빛을 발한다. 방금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이나 달러를 싸질머지고 피난 갈 수 있겠냐. 비트코인은 이제 키 하나만 알면 된다. 네, 이런 그렇죠. 말을 하면서 지정학적인 그런 가치를 따져봤을 때 결국 비트코인이 이길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네. 약간 요 맥락이랑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분은 어쨌든 지금 많은 논란에 휩싸여 계시긴 분이긴 한데 그래서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네.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가치, 법정 네. 통화로서 이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항상 거론되는 게 엘살바도르잖아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짜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한데 이제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자국에서 일반 화폐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조금 예고한 그런 국가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럼 이제 좀 절대 다수가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네, 사실 이거를 놓고서 각국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는 게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하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뭐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을 하려는 국가들의 특성은 기존 법정화폐가 거의 너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해서 사실상 가치가 붕괴가 된 나라들이에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사실 2009년에 처음 나온 이후로 이 대안화폐가 될 수 있느냐, 이 가상화폐 자체가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정화폐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엘살바도르 같은 특수한 국가 상황에 놓인 나라들을 제외를 하면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 화폐 경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부터 원시적인 화폐 경제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부터 이제 더듬어 나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화폐라고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원래 이제 화폐 경제 체계가 원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중국의 송나라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의 일인데요. 국가가 원래 개별 지역 상단들에서 따로 사용이 되던 어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전부 통폐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국가가 이 지폐, 어음에 대해서 모든 지급 보증을 서겠다라고 전체 시장에 약조를 하면서 태어나게 된 게 법정화폐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로서 가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디지털상에서 채굴이 되고 있는 일종의 금과 같은 원자재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이거를 지금 뭐 어떤 국가가 뭐 달러처럼 이 화폐의 가치는 뭐 어디랑 연동이 돼서 우리가 보장을 해준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전 세계 각 거래소에서 지금 수급에 따라서 가격 등락폭이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과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기존 화폐랑 연동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상화폐로서 기능도 있는데 실제 가격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원자재 시장과 마찬가지로 일일 시세란 말이죠.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화폐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5만 원 지폐나 만 원 지폐가 오늘은 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내일은 이게 5천 원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은 또 10만 원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화폐로서 기능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변동성이 지금보다 확실히 작아져야 되고 화폐로서 법정화폐로 기능을 하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시장에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화폐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을 과연 그리고 전체 코인 시장을 뭘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완벽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미국에서도 이거를 결국엔 현물 ETF 거래로 승인을 했던 이유는 결국엔 현물 시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자체를 원자재로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게 뭐 여기서는 또 승인이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다른 나라들은 또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아예 뭐 거래를 금지한 나라들까지 있고, 그러니까 관련 규제나 법안들이 아직 개념조차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고 2009년부터면은 지금 사실은 거래가 된 지 15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인프라나 아니면 법적인 사안이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더 많이 여기에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같이 가야 이게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무작정 뭐 주식이나 펀드처럼, 사실은 이것들은 수백 년 동안 정착이 된 개념들입니다. 수백 년간 거래가 됐던 시스템인데 이거를 그런 자본시장에 갑자기 이제 15년밖에 안 된 거를 편입을 하자는 것에는 상당히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안화폐나 이제 앞으로 이런 법정 체계로 들어오는 시장이 구축이 되려면은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오랜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 좀 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제도나 법률 등 기반 제도가 함께 따라가 줄 때 이게 아마 이제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화폐랑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말씀해 주셔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코인 거래량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인의 거래량이 이제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이 코인을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그게 이제 그 보수 집단이잖아요. 보수 정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직 그 전에는 개념 정립도 아직 잘 안 된 상태였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정권은 찬성이고 이 정권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기자님 보셨을 때는 한국이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으세요? 요 관련해서. 이거 관련을 해서는 뭐 법적인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을 같이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것과 이 코인 시장과 별개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또 만들려는 추진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디지털 화폐로 많이 전환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지폐를 더 이상 발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금을 아예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그 방안을 위해서 디지털 화폐 제도를 또 만들려고 지금 여러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전까지 코인이 이제 완전히 여러 투자 시장에 나오거나 그러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완전히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러면 한국의 그런 풍토상 좀 보수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역사가 그렇게 긴 지금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화폐든 자산이든.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을 좀 안 따라가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좀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미국도 사실은 뭐 이 얘기 자체가 나온 거는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나왔고, 그 이후에 2009년 출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쏟아졌잖아요. 네. 근데 미국 내에서도 아직 이걸 완전히 열어준 게 아니에요. 관련해서 이제 계류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TF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거의 개념을 현물 쪽에 더 비중을 높게 보고서 원자재 시장에 가깝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통과를 시켰지만, 그 이외에 이거를 뭐 화폐로 볼 거냐 아니면 다른 자산 가치를 더 허용을 해서 이제 연계되는 상품들을 만들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개방했는데 왜 우리는 개방을 안 하냐,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으로 무기 거래를 하고 또 비트코인으로 돈 세탁을 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 이제 중앙 정부나 어떤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살짝 살펴봤고, 이제 화폐 역사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법적 화폐 가치가 있느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 비트코인 관련 이슈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마지막 질문 아닌 질문인데, 기자님은 비트코인 거래하시나요? 네, 사실 저는 아직 코인 관련 거래는 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뭐 주식이나 신탁이나 외환 채권 등 뭐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는 해봤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은 24시간 거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고, 한편 이제 가격이 크게 빠지면은 대응이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리스크가 큰 상품에는 잘 투자를 안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투자 시장의 기본 원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좋다. 오히려 나는 한 번에 크게 가겠다. 이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충분히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코인 거래라는 것이 이제 해킹과 같은 리스크도 상존한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 전에 이제 확실히 여러 정보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트럼프 관련으로 이제 많은 코인들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예 트럼프 정치 테마주, 우리나라 테마주처럼 이제 테마 밈 코인들이 있어요. 우선 뭐 트럼프 포기하지 마 트럼프라는 그런 코인도 있고요. 강아지, 고양이, 각종 동물 코인도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온갖 코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가격 변동에 뭐에 영향을 받는지 이 기초적인 정보들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하기 전에 기자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패를 뼈아프게 해가지고 접었는데 아, 그러시군요. 혹시 기자님이 이제 비트코인 거래 이제 시작할 거다 하실 때 저한테 이렇게 윙크 한 번만 나 들어간다 이러고 윙크 한 번 주시면 이제 저도 슬쩍 한 번 다시. 아, 네, 알겠습니다. 모른 척 하실 건가요? 글쎄요, 제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 한 월드 아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